새 주간이 열렸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중항쟁 46주기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내란에 맞서서 민주 헌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5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 덕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 의거가 분명히 바로 새겨져서 민주 대한민국의 자긍심으로 굳게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46주기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12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가 3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맑은 후 흐린 날씨 예보됐습니다.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신청 기한은 7월 3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 혜택이 소멸됩니다. 총파업 국면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점을 불과 사흘 앞둔 오늘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고 마지막 담판에 나섰는데요. 김민석 총리 또 이재용 회장까지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사후조정회의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라 같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통신기사 중에 주목될 만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S 노컷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합참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국회 계엄군 헬기 투입 보도를 본 뒤 계엄 실무 편람을 확인하고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에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불쾌감을 드러내니까 김명수 의장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진술입니다. 특검은 합참 내부 보고 체계와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6.3 재보선 격전지인 경기도 평택을에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용남 후보 개소식에 총출동해 민주당의 아들이라며 지원에 나섰고 김용남 후보는 중도 보수 확장 전략에 선두를 자임했습니다. 반면에 조국 후보는 승리하면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를 주도하겠다며 맞섰는데요. 백원우, 이호철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은 조국 후보 지지를 공개하면서 선거전은 범여권 내부 개파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친문이 조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TX-A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공사 구간에서 기둥 철근 누락이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긴급 점검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중에 50개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보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에는 5개월 뒤인 올해 4월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기관을 통해 보강 방안을 검증하고 서울시의 사업 관리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 이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박유진 서울시 의원과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누적 3.1% 올라서 지난해의 2배를 넘었고 전세값 상승률은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세 상승률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가 임대 매물 감소와 실수요자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까지 부동산 대책 실패 가능성을 공개 경고했는데요. 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은 없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고요.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지요.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진 GTX 공사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부실 우려가 있다면 공사를 멈췄어야 한다며 오세훈 후보 책임론을 내세웠습니다. 언제 처음 보고 받으셨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입니다. 오 후보는 건설사가 스스로 신고하고 보강공사까지 약속했다며 안전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의 과실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안전도가 더 훨씬 상승하게 되겠죠. 정원호 후보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를 하루 앞둔 일요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긴급 조정 등 모든 대응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내며 노사 양측에 평화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정부는 실제로 파업이 벌어지면 국가 경제를 위협할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특히 매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제도화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도 정부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 국내 산업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기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응했다고 아부다비 공보청이 밝혔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능 수치도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드론 석 대가 동원됐으며 2대는 격추했지만 나머지 1대가 발전기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드론 공격의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테러 공격에 대응할 전적인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원전 공격에 대해 이란 측은 원전 공격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전력이 차세대 원전 노형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여서 우리 측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